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 제주 여행은 수진이 쪽에서 자기 가족들끼리만 가고 싶다고 해요. 죄송해요. 어느 강원도 속초 외곽의 작은 빌라촌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11월의 햇살은 낮고 비스듬하게 기울어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거실, 바닥에 길고 가느다란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한명숙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있었습니다. 잠이 얕아진 것은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4시에, 어떤 날은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억지로 다시 눈을 감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흘리고 미지근한 보리차를 한 잔 마시고 조용한 집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78배를 살아오는 동안 명숙은 고염에 익숙해졌습니다. 남편 정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1년은 집 안의 모든 소리가 달랐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바람에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도 어딘가 낯설고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숙은 그 정적 속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의 보리차, 오전의 라디오, 오후의 산책, 저녁의 뜨개질. 단순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하루의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만큼은 달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낡은 여행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표지가 닳고 귀퉁이가 접힌 수첩이었습니다. 명숙이 2해 전부터 조금씩 채워온 것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작고 꼼꼼한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제주 날씨 12월 초, 낮 기온 12도 안팎, 손주 두꺼운 내복 챙길 것, 숙소 조식, 포함, 여부 재확인, 준호한테 물어볼 것, 비행기 속초발 김포 환승, 아침 일찍 출발, 멀미약, 2통, 영식이 좋아하는 귤사탕, 지아는 젤리, 손자 박영식은 8살, 손녀 박지아는 5살이었습니다. 명숙은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지난 추석 때였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날 지아가 할머니 무릎에 앉아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조그만 손이 명숙의 손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감촉이 아직도 손목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은 남편과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데리고 제주 한번 가보자. 과거 남편이 병원 침대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듬해 봄, 남편은 가버렸습니다. 약속은 명숙 혼자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것이 이 여행 수첩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짐이자 위로이자 남편에게 보내는 늦은 답장이었습니다. 명숙은 지난 2년 동안 연금에서 조금씩, 동네, 경로당 반찬 봉사에서 받은 소정의 활동비에서 조금씩 모았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아 오래 서 있기 힘든 날에도 공사를 쉬지 않은 것은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통장에 적힌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여행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항공권도 이미 결제하였고 숙소도 잡았습니다. 아이들 입장료가 포함된 해양체험 프로그램도 미리 예약했습니다. 오후에 명숙은 손주 선물로 챙겨둔 작은 조개 모양 머리핀과 제주 캐릭터 인형을 꺼내 다시 살펴봤습니다. 지아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영식이한테는 어린이용 잠수함 그림책을 준비했습니다. 좋아하는 게 뭔지 아들한테 슬쩍 물어봐서 알아낸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을 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들 박준호였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번 제주 여행은 수진이 쪽에서 가족들끼리만 가고 싶다고 해요. 죄송해요. 명숙은 화면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문자 속 글자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이웃집 개가 한 번 짖고 멈췄습니다. 명숙은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어볼까 잠깐 생각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말들이 한번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명숙은 수첩을 덮고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잠시 밝았다가 꺼졌습니다. 어둠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은 그 소리를 듣다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서운한 건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그냥 지쳐버린 건지.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집 안이 오늘 유독 넓게 느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음이 조금도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숙은 그렇게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새 사흘이 지났습니다. 명숙은 그 사흘 동안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의 문자 이후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모자 사이에 그런 침묵이 생긴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처음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이 전보다 다른 무게로 느껴졌습니다. 명숙은 집 안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을 위해 꺼내두었던 것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세워둔 작은 캐리어, 옷장 위에 얹어둔 방수 파우치, 부엌 선반에 올려놓은 멀미약 2통, 손주 선물로 챙겨둔 머리핀과 잠수함, 그림책은 쇼핑백 안에 그대로였습니다. 명숙은 하나씩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천천히 물건마다 잠깐씩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슬픔인지 체념인지 명숙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오전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수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명숙은 화면을 보고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볍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잘 지내지? 명숙도 평소처럼 답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혹시 제주 숙소 예약하실 때 카드 결제하셨을까요? 저희 쪽에서 날짜 변경이 생겨서요. 어머니 예약 건이랑 겹치는 게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요. 명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말을 다시 한번 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여행에서 빠지게 된 것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제건 확인이었습니다. 숙소는 내가 결제했어. 환불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아, 네. 그럼 다행이에요. 항공편은요? 그것도 내가 처리할게.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것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허물어지는 소리도 없이 조용히. 오후 늦게 명숙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은행을 검색 후 여행 전용으로 따로 만들어둔 통장 계좌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었던 통장. 2년치 연금 일부와 봉사활동비가 한 줄 한 줄 쌓인 통장이었습니다. 명숙은 입출금 내역을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숫자들이 돈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허가 아픈 날에도 경로당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던 오전들이 보였습니다. 눈이 침침해도 꼼꼼히 적어두던 여행 수첩의 글씨들이 보였습니다. 지하 손이 자기 손목을 쥐던 감촉이 다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박였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함께 가고 싶은 사람들, 그리고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자, 최복순, 오정희, 박선옥, 이금래, 모두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나이는 75에서 82까지 각기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것. 그러나 모두 어느 정도는 혼자였습니다. 명절에 자식 집에 다녀오고 나서 며칠간 말이 없어지는 사람들이거나 경로당 한쪽에 앉아서 웃다가 문득 창밖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명숙은 이름들을 적어놓고 한참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생각이었습니다. 이미 결제한 것들이 있으니 아깝지 않게 쓰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들을 적고 나자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배제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치밀했는지 아닌지를 눈치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은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나 명숙인데 바쁘지 않지? 바쁘긴 텔레비전 보고 있었어. 무슨 일이야? 다음 달에 제주 한번 어때? 우리끼리.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끼리? 그래. 나, 복순이, 정희, 선옥이, 금례, 다들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명수가 괜찮아? 명숙은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우리 한 번도 같이 여행 가본 적 없잖아. 대답이 짧았지만 영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좋아. 언제든지.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숙은 한결 가벼워진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그 생각을 그날 밤 바로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여행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손주 간식 메모, 숙소 체크리스트, 조심스럽게 적어둔 정씨와의 약속. 그 페이지들을 넘기다가 빈 페이지 앞에서 멈췄습니다. 명숙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새 항목을 적었습니다. 영자, 복순, 정희, 선옥. 금내 각각 좋아하는 음식을 확인할 것. 작은 글씨였지만 단단한 글씨였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명숙은 수첩을 덮고 두 손을 그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아침 보리차를 마시면서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영자에게 전화한 날 이후로 명숙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복순이에게도 연락하였고 정희, 선옥, 금래에게도 차례로 전화를 돌렸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놀랐댔으나 금세 좋다고 했습니다. 금래는 전화기 너머에서 어린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제주도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명숙은 오랜만에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숙소 예약을 확인하던 날이었습니다. 명숙이 처음 잡아두었던 숙소는 준호 가족까지 포함한 인원으로 예약된 곳이었습니다. 취소하고 새로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약 확인 메일을 열어보니 결제 카드가 준호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이 카드 번호를 불러주면 아들이 대신 결제해주겠다고 했던 것이 몇 달 전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취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안내 문구가 떴습니다. 결제 카드 소유자 본인 확인 후 환불 처리됩니다. 카드 소유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은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준호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명숙은 전화기를 들었다 놓았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야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2번 갔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열흘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 조심스러움이 명숙에게는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조심스러워졌는지 생각했습니다. 준호야, 숙소 예약건 있잖아. 내 카드로 된 거 취소 좀 해줘야겠다. 취소요? 응, 내가 새로 잡을 거야.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혹시 화나셨어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는지 아닌지를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카드 취소 처리였습니다. 화난 거 아니야. 그냥 처리해줘. 엄마, 죄송해요. 제가 그때 좀 더. 준호야, 명숙이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지금은 그 얘기 말고 취소만 부탁할게.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은 창가에 가서 섰습니다. 11월 하늘이 낮고 회색빛이었습니다. 앙상해진 가로수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아들과 통화를 하고 나면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무거웠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숙소 취소는 그날 오후에 처리되었습니다. 준호가 카드사에 연락해서 해결한 모양이었습니다.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명숙은 곧바로 새 숙소를 검색했습니다. 5명이 함께 묵을 수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조식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면 더 좋고 1시간 넘게 검색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명숙은 이번에는 자신의 카드로 직접 결제했습니다. 화면에 예약 완료 문구가 뜨는 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항공권을 확인하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숙소와 달리 항공권은 명숙 본인 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진 다행이었는데 예약 인원이 문제였습니다. 처음 예약할 때는 아들 준호 가족과 함께 같은 항공편으로 맞춰두었습니다. 자리도 나란히 잡혀 있었습니다. 그 편은 아침 일찍 출발하는 편이었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잡으려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좌석이 없었습니다. 명숙이 가려던 날짜는 이미 마감이었습니다. 하루 전날 편은 자리가 남아 있었지만 숙소 체크인 날짜와 맞지 않았습니다. 하루 뒤 편은 오후 늦게 도착이라 첫날을 거의 허비하게 됩니다. 친구들 편의도 맞춰야 했습니다. 복순이는 무릎이 좋지 않아 너무 늦은 시간 이동이 힘들었습니다. 명숙은 한동안 예약 화면을 닫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다른 항공사를 검색했습니다. 시간대가 다른 편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연휴가 끼어 있는 주간이었습니다.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숙소 날짜를 바꾸는 것도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제를 마친 터라 변경 수수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명숙은 결국 메모지를 꺼내 상황을 적어봤습니다. 항공 날짜, 숙소 날짜, 친구들 일정, 가능한 출발편, 숫자와 날짜가 이리저리 얽혔습니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하나를 맞추면 다른 하나가 어긋났습니다. 메모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바깥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보리차를 데웠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이러는 걸까? 대답은 함께 가고 싶어서였습니다. 오래 약속했던 그 바다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괜찮은 사람들과 가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복잡한 일정표 앞에서 이러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명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항공사 고객센터 번호를 찾았습니다. 내일 아침 전화해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상담하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경험 많은 상담원이 모르는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 가족의 항공편,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잡혀있는 그 예약, 명숙의 자리가 그 옆에 남아 있었습니다. 취소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숙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식어갔습니다. 명숙은 그것을 느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알 것이라고, 밤새 고민해봐야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니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명숙은 여행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이 적힌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오래된 글씨였습니다. 명숙은 그 옆에 짧게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꼭 갈 거. 3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3글자를 적고 나자 가슴 어딘가가 조금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명숙은 수첩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보리차를 데우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항공사 고객센터는 9시부터 연결이 된다고 안내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명숙은 차를 마시면서 기다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에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9시가 되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한참 이어졌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상담원이 연결되었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날짜, 인원, 원하는 편. 상담원은 잠깐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보려움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식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린 아침이었습니다. 잠시 후 상담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원하시는 날짜 오전 편은 어렵지만 전날 저녁 편에 연속 좌석 5자리가 취소 반납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숙소 체크인 날짜보다 하루 일찍 도착하는 편이었습니다. 대신 제주에서 하룻밤을 더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명숙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비용도 조금 더 들었습니다. 숙소도 하루치를 추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하루가 더 생기는 것이니까. 예약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숙소에 전화해서 하루 추가를 문의했습니다. 마침 그날은 빈 방이 있었습니다. 추가 비용을 확인하고 결제했습니다. 화면에 예약 완료가 뜨는 것을 보면서 명숙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명숙은 친구들에게 차례로 연락했습니다. 날짜가 하루 앞당겨졌다고, 대신 하루가 더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복순이는 오히려 잘 됐다고 했습니다. 금내는 하루 더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며 웃었습니다. 선옥이는 짐 쌀 날짜를 다시 계산한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고맙다고 했습니다. 명숙은 전화를 다 마치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 일정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숫자들이 이제는 얽히지 않고 나란히 정리되었습니다. 그 페이지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결국 된다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찾지 못한 것이라고. 출발 닷새 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명숙은 물기를 닦고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요? 괜찮아. 준호는 잠깐 뜸을 들였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할까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진짜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알면서도 수진이 말에 그냥 제가 비겁했어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화나셔도 돼요. 섭섭하셨으면 섭섭하다고 하셔도 되고요. 명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이 켜진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가 섭섭했던 건 맞아. 그런데 있잖아. 명숙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것보다 더 걸렸던 건 이후에 내가 아무 말도 없었다는 거야. 단락 문자 한 줄로 끝났잖아. 그게 더 허전했어. 준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가 전화선 너머에 그냥 있어도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엄마, 이번에 친구분들이랑 가시는 거지요? 잘 다녀오세요. 그래, 잘 다녀올게.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아니야, 됐어. 다 준비했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는 아직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나니 조금은 덜 무거웠습니다. 관계란 한 번의 통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숙은 알았습니다. 그래도 첫 마디가 오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속초 시외버스터미널에 5명이 모였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꽃무늬 보온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복순이는 짐이 제일 많았습니다. 정희는 얇은 책 한 권을 가방에 넣어왔습니다. 선옥이는 다들 챙겨왔을까봐 간식을 한 봉지 준비해왔습니다. 금내는 새 점퍼를 입고 나왔습니다. 어제 산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주 가는데 새 옷 입어야지. 금내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나서도 한동안 웃음이 이어졌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육지와 다른 바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습하고 조금 더 부드러웠습니다.
금내가 공항문을 나서자마자 멈춰섰습니다.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기가 제주구나.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다들 들었습니다. 그 말이 가볍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았습니다. 82해를 살아오면서 처음 밟는 땅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영자가 먼저 창가로 갔습니다. 복순이가 그 옆에 섰습니다. 정희가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선옥이와 금래도 나란히 섰습니다. 명숙은 그 뒤에서 5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명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장면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약속을 지켰다고 말하고 싶다고,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왔다고, 생각보다 더 괜찮다고. 저녁 식탁은 오래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고향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젊은 날 이야기,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가 차례로 나왔습니다. 누구도 화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다음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어받았습니다.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있잖아. 자식한테 기대는 거 이제 그만하려고. 기대니까 서운한 거더라고. 정희가 조용히 받았습니다. 그래도 서운한 건 서운한 거지. 안 서운한 척할 필요는 없어. 선옥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알고 있어야지. 모른 척하면 나만 손해야. 금내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오늘이 좋아. 지금 이게 좋아. 다들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명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명수가 고마워. 네가 불러줬잖아. 명숙은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얼굴 전체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누워서 명숙은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쉬지 않고 밀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명숙은 눈을 감은 채로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피를 나눴다고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조건 없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들이 가족일 수도 있다고. 파도가 또 한 번 밀려왔습니다. 명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숙은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처럼 새벽에 깨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둘러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흘 내내 들은 소리였는데 마지막 날 아침에 듣는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명숙은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이른 아침의 바다는 낮과 달리 조용했습니다. 은빛으로 일렁이는 물결 위로 낮은 햇살이 디스듬이 내려앉았습니다. 명숙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담아두려는 것처럼 먼저 간 남편이 보고 싶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그 바다에 왔다고, 손주는 데려오지 못했지만 괜찮은 사람들과 함께 왔다고, 생각보다 훨씬 좋다고. 명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 잘 다녀갑니다. 파도가 한 번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것은 오후 늦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 안의 공기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떠나기 전과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숙 자신이 달라진 탓인지 집이 전과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좁다고 생각했던 거실이 오늘은 아늑해 보였습니다. 오래된 식탁이 오늘은 정겨워 보였습니다. 짐을 풀고 빨랫감을 정리했습니다. 여행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잃어볼 것들이 있었습니다. 적어둔 것들, 기억해두고 싶은 것들. 저녁을 간단히 차려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잘 다녀왔어. 다행이에요. 피곤하시지요? 조금. 그래도 괜찮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제대로 못한 말이 있어서요. 수진이도 옆에 있는데 같이 전화해도 될까요? 명숙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 전화기 너머에서 작은 움직임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단정하던 목소리에서 무언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명숙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제 쪽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준비하셨는지, 그 마음이 어떠셨을지 생각을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명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과를 받으면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으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원하기보다는 먹먹했습니다. 이 사람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이 말을 꺼내기까지 며칠이 걸렸을지 몰랐습니다. 수진아, 네, 어머니. 나도 할 말이 있다. 명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섭섭했던 건 맞아. 근데 나도 생각해보니 그동안 먼저 다가간 적이 별로 없었어. 며느리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지.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 잘하기는 어려워. 나도 그랬고, 수진이도 그렇고, 그냥 앞으로 조금씩 하면 되지?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저도요.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명숙이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숙은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을 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드라마처럼 눈물을 흘리며 화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한 번에 다 풀릴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말문이 트인 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숙은 다시 경로당 봉사를 나갔습니다.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으면서 친구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주 바다 이야기, 금내가 공항문 앞에서 멈춰 섰던 이야기. 마지막 밤에 다 같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던 이야기. 듣는 사람들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다음엔 같이 가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숙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꽃집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오늘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앞에 놓인 국화한 다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박하고 흰 꽃이었습니다. 명숙은 한 다발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화병에 꽂았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있으니 집이 달라 보였습니다.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숙은 이런 작은 일을 오랫동안 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는 꽃을 샀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는 꽃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자신을 위해 오늘 하루가 좋았으니까 그런 이유로 꽃을 산 적은 드물었습니다. 이제는 가끔 그래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명숙은 여행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여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적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세 줄이었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찬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11월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춥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그 바람을 잠깐 맞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먼 데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골목 어딘가에서 저녁 짓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영숙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살자. 처음 이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결심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미 걷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창문을 닫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